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 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원 판결로 윤석열 총장 징계에 실패한 청와대는 25일 또다시 윤석열 총장 징계는 문재인의 뜻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미애가 제청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가감없이 그대로 제거한 것뿐이고, 추미애가 지난달 24일 처음 윤석열 총장 징계를 발표할 때도 기자회견 직전에야 알아서 검토할 시간이 촉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추미애의 독단적 행동으로 결국 일이 이렇게 됐다고 해명을 한 건데요. 진짜 청와대의 해명이 참 구차하고 싸구려틱하게 들리는데요. 아니, 사안이 사안인 만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면 일단 연기를 해서라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제가 결정을 해야지, 국정 운영이 무슨 어린애 장난입니까? 청와대의 이런 발뺌 해명에 오히려 국민들은 뭐가 급하다고 선 두 장을 막 찍어버렸는지가 더 궁금해질 뿐인데요. 검찰 수사 칼 끝이 청와대를 겨누니 이거 빨리 막아야겠기에 윤석열 징계 제거할 시간이 촉박했던가요? 결국 국민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발뺌하기 급급한 청와대도 윤석열 징계가 잘못되었다는 걸 간접 시인한 꼬라지인데, 뒤늦게 사고치고 변명 내놓아봐야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 징계 취하 소송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대통령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효력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그 주체가 문재인임을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문재인이 윤석열 2개월 정직 처분의 주체자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측도 문재인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밝힌 거 아니겠어요? 사고 쳐놓고 뒤늦게 윤석열 징계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 보려고 잔대가리 굴려봤자 절대 못 빠져나갈 겁니다. 국민들 역시 윤석열 징계 추진을 추미애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죠. 문재인이 제거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법원이 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기사회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25일 낮 12시 10분쯤 검은색 관용차를 타고 대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일 집행정지가 인용됐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정직 처분 해제로 그동안 혼란에 휩싸였던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내부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당초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난 후인 28일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무 복귀 일정을 26일 오후로 앞당겼다가 다시 이날로 변경했습니다. 계획보다 50분가량 일찍 출근한 윤 총장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뒤 조남관 대검차장과 복두교 사무국장 등으로부터 업무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26일 오후에도 나와 정직 기간 동안의 업무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기본 업무를 안정시키는 대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주요 수사를 적극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대검이 서울고검에 지시한 대검 감찰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법 감찰, 수사 의혹 사건 수사도 본격화할 공산이 큽니다. 윤석열 징계 무산으로 좌파 정치권은 지금 거의 실성, 패닉, 공황 상태인가 봅니다. 김두관이는 25일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26일에는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허튼 소리를 연이어 내뱉었는데요. 국민의힘은 26일 김두관 등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성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한 데 대해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여당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선시대 왕과 혼동하여 대통령의 통치행위, 사법 쿠데타 운운하며 사법 통제 자체를 부정하고 오히려 다수 의석을 이용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탄핵을 시도하려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국민들은 김두관 의원이 자백한 것처럼 여당이 향후 대통령과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한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좌파 아지트로 불리우는 다음 네티즌들마저 대통령 지키는 게 민주주의?
지나가는 뭐도 웃겠다. 이런 놈들이 국회에 앉아있으니 이제 대통령을 지켜야 할 처지까지 왔네요. 얼마나 잘못하면 이런 근위대가 나설까라고 조소하는 반응 일색이었습니다. 그중 한 네티즌은 김두관이는 정경심 사건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 때문에 저러지.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감방 갈까봐 저러는 거지라며 고로 아주 악질인 자라고 댓글을 적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티즌 지적처럼 조국이 아내 정경심 씨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유죄 판결을 받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국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증인에게 회유 압박을 가하다가 걸렸는데 법치 국가라면 이러한 행동들을 아무 처벌 없이 넘겨도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조국 수사팀 역시 재판부가 증인들의 위증을 인정함에 따라 허위 증언 관련 수사를 따박따박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위증뿐 아니라 위증을 사실상 교사한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 역시 사법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만 최성해 전 총장은 이들의 요구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 교사 혐의는 성립될 수 없고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성해 전 총장은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유력 인사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뒤 교육부 감사를 받고 총장직에서 해임되는 등 구체적 피해를 실제 입었다며 채널A 기자에게 협박 취재를 당했다는 이철 씨의 경우 피해가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채널A 기자는 구속됐다. 이에 비하면 최성해 전 총장은 회유 전화를 받고 압박을 받았던 부분의 피해가 현실화됐다고 했습니다. 김두관, 유시민 외에도 윤석열 징계에 적극 참여했던 추미애 라인 3인방도 수사 대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과 대척점에 섰던 박은정 감찰 담당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등은 이번 법무부의 징계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른바 추미애 라인 검사들로 이미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인데요. 검찰이 이들을 곧 수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지난 24일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라며 확인된 혐의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보류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법 부당하다는 지적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한 겁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 감찰 기록 수정 논란이 불거진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판사 문건 제보자로 지목된 심재철 검찰국장이 각각 직권남용과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고발 건 모두 서울서부지검 형사 1부에 이미 배당된 상태인데요. 법조계 안팎에선 비슷한 고발 건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재배당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장 통화 기록을 넘겨받아 윤석열 총장 감찰 자료로 사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경우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채널A 사건을 비롯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추미애가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결론을 내놓고 징계위 절차를 진행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고발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방송이 이렇게 대놓고 정치적 편향성에 찌들린 사람을 계속 방송 마이크를 잡게 하는 이유가 매우 수상한데요. 25일 성탄절날 A씨는 DC인사이드 갤러리에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 소식 이후 혹시나 해서 김어준 방송 챙겨봤는데 정말 국민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 법적 쿠데타라는 말을 듣고 내 두 귀를 의심했을 정도다. 여권 패널만 쭉 배치해서 법원 결정문을 줄줄이 비판하고 있는데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더라고 적었습니다.
A씨가 문제 삼은 김어준 발언은 첫째, 법원 판결에 대해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적 쿠데타 시도인가라는 부분과 두 번째, 일개 판사가 본인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라는 부분입니다. A씨는 이런 발언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 정치 문제를 다룰 때 특정 정당 이익 편향돼선 안 된다. 제14조 객관성, 제27조 품위 유지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가 사회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며 엄중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실명을 유출한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2차 가해를 넘어선 범죄 행위라며 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백서 추진위원장이던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손편지라며 사진 석 장을 공개했습니다. 4년간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한 여성이 쓴 편지입니다라며 공개한 사진 속엔 피해자 실명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2차 가해를 넘어선 범죄 행위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같은 손편지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재련 피해자 변호인은 범죄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피해자 이름 자체를 공개했기 때문에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30분 가까이 실명이 노출됐다고 했지만 김민웅 교수 측은 2분에서 3분 만에 흐림 처리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2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박원순, 오거돈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이고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